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메디톡스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메디톡스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 같은 경우 장 초반 출발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 어제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제 필러 이슈도 그렇고 이쪽 관련주들이 다 괜찮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휴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쉽게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전고점 자리가 한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20만 원 돌파 시도가 좀 강하게 한 번 더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 초입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실 건 아니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한 자리니까요. 참고하시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우선 20만 원 초중반 자리까지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는 장 마감한 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입니다. 동국 SNC, 그린생명과학, 코리아FT, 녹시자 MS, 그리고 휴마시스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실적이 주가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OP가 YY 대비해서 79%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반면 동국 SNC는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시장에서 지금 시간 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개별 이슈였는데 대체로 조금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실적주가 좀 양분된 모습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흐름이었는데요.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 나오고 바로 이제 7월 말까지 올려놓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 이슈가 터졌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바닥 자리가 현재 거의 가격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릴 경우에 한 번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서 같이 가준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적게는 3,200~300원에서 아니면 3,5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쪽 풍력 이슈도 그렇지만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면은 그린생명과학이랑 이제 휴마시스인데요. 이 종목들은 이제 7%대랑 4%대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8월 말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코로나는 결국 퍼질 거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원격 수업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직장인들도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출근해야 되냐 말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도 꼭 보셔야 되고 역시나 어쨌든 어제는 시간외로 이쪽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이 잘 나왔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는 쉬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으로 4%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그 흐름을 이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주 플러스,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주 플러스 코로나 관련주를 보시고 또 하나 중동 쪽에서의 이스라엘 공격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코로나 혹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선윤 전문가님, 오늘은 지금 어떤 섹터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보시면 그래도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충전 방지하기 위한 모뎀이 필요한데 PLC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드 위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1위 전기차 과충전 방지 PLC 모뎀 업체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이슈 통해서 월요일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제도 25%까지 장중 올랐다가 17% 마감했어요. 근데 아직 위로 고점이 열려있는 모습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크래프톤 얘기부터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크래프톤이 실적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현 상황상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크래프톤의 과거 차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닥에서 돌려 세울 때 과거치 데이터에서 얼마만큼의 갭이 열려있냐는 거예요. 크래프톤을 잘 보시면요. 차트 보세요. 2022년 초에 이 박스권 자리가 있었습니다. 1월부터 한 4월까지, 3월까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돌려 세우면서 또 최근에 박스 자리를 뚫고 올라갔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돌려 세웠는데, 시작했는데 과거치 데이터에 살펴봤을 때 그 전에 고점 자리 어디인가요? 차트 잘 보세요. 상장했을 때에 조정받았었던 자리 40만 원대. 치고 갔던 자리가 얼마인가요? 네, 여기 45만 원대 자리까지 나오죠. 시작 부분 자체가. 갭으로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확 열려버린 거죠. 지금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크래프톤은 아직까지 차트적인 상황에서 돌려 세울 그림이 굉장히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위로 갈 때 좀 뭐라 그럴까 나름의 신고가 패턴이고 매물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요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드 위즈 보시면 바닥 부터에서 돌려 세울 때 모습인데 전 고점 자리가 어디인가요? 저점 자리가. 전저점 자리가 어디인가요? 잘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바닥 지지했던 자리가 여기 4만 원대 초반 자리, 4만 1,000원 자리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올려 세울 때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드 위치는 아직 열려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벼웠었고 어제도 나름 굉장히 가벼웠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자리가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4만 원 자리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국내 1위 전기차 과충전 방지.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이 뭐가 과충전 방지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인데 이 PLC 모뎀 자체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가장 큰 수혜주로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종목에 관해서도 사실 월요일 날부터 해서도 어디서요? 제가 12시에 정오의 템백을 방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말씀을 좀 드려왔던 거고 그러면 거기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도 차트 보시면은 답은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조금은 이 고민스러운 것은 이 과충전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이미 며칠째 바람이 좀 불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종목 업종 테마 전반적으로 나올까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테마 몇 종목들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커스해볼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여기서 지금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비슷하게 꼽아볼 수 있는 게 뭐 W 게임즈 그다음에 뭐 웹젠 같은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 게임즈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웹젠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3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두 종목도 크래프톤과 좀 비슷한 전략을 취해도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W업 차트하고요. 제가 딱 보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그 다음 보면은 말씀 주신 웹젠도 있고 제가 최근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W게임즈도 최근에 이 박스의 자리에 딱 상단 자리에 좀 놓여있다라고 할까요? 아직 뚫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실적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웹젠 같은 경우에도 그 박스 자리를 못 뚫고 있다가 나름 몇 자리죠?
여기 자리 18,000원대 못 뚫고 있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휘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벽 자체를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WKM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꺼웠던 벽 자체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위로 딱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어디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기 5만 원대 중반부터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상의 흐름에서 게임주들이 이런 그림을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이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사실 온 것 같아요. 위로 완전 열립니다.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완전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이제 파노 이슈예요. 국내 게임사들을 핵심적으로 봤을 때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파노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 텐센트와 시너지가 같이 나죠. 네, 그렇죠? 같이 잘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보면은 다른 종목들, 웹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슈거리 터질 거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크래프트는 어떤가요?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중국 파노도 좋지만 크래프톤이 왜 성장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중국이 아니라 인도향 매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파노도 좋지만 인도 쪽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도 이 게임주들의 크게 영향을 보셔야 돼요. 최근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에요. 인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진출하는 게임 회사들이 아마 매출 성장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 쪽에 크래프트리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은요, 지금 현재 바닥에서 봤을 때 실적 향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게임주 꼭 보시고 바닥에서 올려 세운다. 실적이 좋은데 가만히 있다. 이런 종목들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 옥석 가리기 잘 해서 선별 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호실적으로 웹젠 또 신작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스푸트업에 관련한 실적도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앞서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한 종목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 중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하단에 두 번째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가 좀 확산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함께 좀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걸 공개를 하면 국내 기업들한테 호재다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긴 하고, 현대차도 오픈을 하고, 기아도 오픈을 하고, 벤츠도 오픈을 했어요. 근데 벤츠를 오픈한 걸 보니까 벤츠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배터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벤츠 입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싶기는 한데요. 반대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소형 한 두 브랜드 빼고는 전부 다 삼성 HD의 배터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거는 참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제도 조금 이제 떠올랐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반적인 액상 말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찾아봤을 때 이 열폭주에 대한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종목 자체, 테마 자체가 전고체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죄다 좀 상승을 한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몇 개 체크해드리자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이슈로 해서 몇 퍼센트 올랐나요?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23% 상한가 찍고 내려왔지만 올랐었던 모습이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로 해서 어제 레몬이 상한가 들어갔던 모습이죠. 그 다음 몇 개 더 보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슈였고요. 유일 에너테크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 또 있습니다. 뭡니까? CIS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 또 있습니다.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죄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차에 장착이 돼서 운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27년, 2028년을 보긴 해요. 아직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서서히 상용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볼 때 이 관련주들은 어제 첫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왔고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쳤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전에 한번 유일 에너테크처럼 크게 올랐었던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짧게나마 한동안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완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돌리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군에는 꼭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이것만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어제 진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만큼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 포인트로 잡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생각했을 때 오늘의 탑픽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 종목이 아까도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드 위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드 위드 보시면 이게 국내 1위 전기차 과충전 방지 PLC 모듈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논의가 있었고요. 차트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자리가 핵심이에요. 4만 원대 초반짜리.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공간적인 갭으로 짧게 보더라도 4만 원대짜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과한 수급이 좀 들어와서 수주 모멘텀이 들어와서 상승을 좀 더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4만 원 돌파를 가볍게 해준다면은 좀 더 큰 상승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우선은 32,000원부터 해서 33,000원 사이를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가는 우선 4만 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4만 원 돌파하면서 갈 경우에 더 큰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 보시면은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서 3개월에 한번 나오고 6개월에 한번 보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아직 상장하고서 이제 2달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크게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도 당분간 당장은 없어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현재 테마, 물론 이제 이틀 됐고 3일째 테마이긴 하지만 시장의 좀 대장격인 종목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큰 그림 안 봅니다. 한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할 거니까 차분하게 매수하시고 알아보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수익이 좀 나고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그리드 위즈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PLC 모뎀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 관련주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시세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